야생에서 당신을 구해줄 8가지 팁.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야생에서 생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만 한다면 말이죠. 이제부터 문명사회와 동떨어진 곳에서도 특별한 도구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8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삶의 밝은 면과 함께 하시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8번. 피신처 만드는 법.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생에서 길을 잃었을 때 맞닥뜨리는 가장 큰 위험이 목마름과 배고픔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저체온으로 이 문제는 젖었을 때 발생하기 쉽습니다. 1, 2분 내 불을 피울 수 없다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죠. 피신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건조하고 평평한 지면을 찾으세요. 물 바로 근처는 안 됩니다. 낙석 위험이 있는 곳, 절벽, 죽은 나무 아래는 안전하지 않으며 여러분을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장소를 찾고 나면 필요한 피신처의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바깥 온도를 보고 피신처 근처에 불을 피워야 할지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음 피신이 단기 또는 장기가 될지 생각해 보고 건축에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도 가늠해 봐야 합니다. 밤 온도가 비교적 따뜻한 편이고 짓기 간단한 단기 피신처가 필요한 것이라면 영문자 A 형태의 나무 덤불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키보다 조금 더 길고 단단한 나뭇가지를 찾으세요. 가지의 끝부분을 통나무나 다른 나무에 고정한 다음 더 짧은 길이의 여러 나뭇가지를 고정된 나뭇가지에 기대어 놓습니다. 이것이 피신처의 뼈대가 됩니다. 이제 이 뼈대를 나뭇잎과 덤불로 덮습니다. 좋지 않은 날씨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피신처가 필요하다면 기울어진 형태의 피신처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도 넉넉하거든요. 이런 피신처의 벽은 불의 온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신처 앞에 불을 피우면 따뜻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 피신처를 만들려면 2m 정도 떨어진 나무 2그루를 찾아야 합니다. 2m가 좀 넘은 단단한 나뭇가지를 찾아 두 나무 사이에 얹혀 고정합니다. 그러려면 작은 나뭇가지들도 필요합니다. 바람 방향을 확인하고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작은 나뭇가지들을 고정된 나뭇가지 위에 기대어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울어진 피난처의 뼈대죠. 비를 피하고 피신처 안에서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뭇잎, 작은 나뭇가지 등을 뼈대 위에 올립니다. 시간이 좀 있다면 피신처의 옆쪽을 가리쳐도 좋습니다. 7번. 물을 찾는 방법. 피신처를 만든 후 다음 우선순위는 수원을 찾는 것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작은 팁을 드리자면 동물, 곤충, 특히 벌, 그리고 새와 녹색 식물들을 찾으세요. 이런 동식물들은 대부분 수원이 인근에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또한 바위 틈에는 자주 빗물이 모이기 때문에 바위 틈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고인 물보다는 항상 흐르는 물을 마시는 게 좋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른 선택 옵션이 없다면 물 정화 필터를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6번. 물 정화 필터를 만드는 방법. 이 방법을 통해 여러분은 금세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유일한 것은 빈 플라스틱 병이나 용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면 자작나무 껍질을 이용해 비교적 쉽게 용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로 용기 바닥에 작은 구멍들을 뚫으세요. 그런 다음 굵은 자갈, 굵은 모래, 숯, 고운 모래를 순서대로 층층이 넣습니다. 숯은 피어두었던 불에서 가져와 가루가 될 때까지 부셔서 사용하면 됩니다. 고운 모래 위로 물을 조금 부어주세요. 물은 사계층으로 통과하며 정화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바닥 구멍으로 나오는 물을 모으는 것이죠. 하지만 숯이 독성 물질을 일부 흡수한다고는 해도 여전히 불완전한 필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5번. 식물이 식용인지 확인하는 방법. 충분한 물을 섭취하면 다른 음식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야생에서 생존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아닙니다. 배고픔으로 신체가 쇠약해지면 판단력도 흐려지니까요. 첫눈에 식용식물을 알아채셨다면 정말 잘된 일이네요. 하지만 미국만 해도 700종이 넘는 독성식물과 식용식물이 공존하고 누구나가 이 식물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후의 조치이지만 너무 배가 고프다면 보편적으로 알려진 식용 가능성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 방법이 완전한 것은 아니며 다른 옵션이 전혀 없어 굶어 죽을 위협이 있는 순간에만 사용해야 함을 기억하세요. 버섯의 경우 이런 테스트를 해선 안 됩니다.
식용식물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면 우선 냄새를 맡은 다음 역하지 않으면 손목이나 팔꿈치 안쪽에 문지르세요. 1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도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없다면 입술에도 문질러 봅니다. 또 1시간 후에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이 식물 또는 식물의 열매를 입에 한 조각 넣어보세요. 삼키지 마세요. 다만 주의 깊게 상태를 관찰해보세요. 괜찮은 느낌이 들면 조금 삼킨 다음 밤이 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픈 느낌 없이 하루가 지났다면 식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이 먹지 말고 가끔씩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번. 동물에게 물렸을 때 해야 할 일. 야생에 고립되었다면 동물의 공격을 받는다 해도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동물들에게 물렸을 때 치료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처를 입은 팔, 다리를 끈으로 즉시 묶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혈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가능한 한 깨끗이 상처 부위를 씻습니다. 소독제나 독한 술이 있다면 상처에 부어주세요. 그러면 감염을 줄이거나 감염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3번. 음식 준비 장소. 운이 좋아서 물고기나 작은 동물을 잡았다면 절대 피신처 근처에서 조리하지 마세요. 내장과 피는 야생동물들을 모이게 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은 금물입니다. 포식자들은 후각이 예민해서 먼 거리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남은 음식을 피신처 안에 남겨두는 것도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식사 후에는 항상 모든 것을 깨끗이 치우도록 하세요. 2번. 야생에서 돌아다니는 법. 하나만 기억하세요. 일몰 후에는 돌아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움직이는 것이 좋은 생각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야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 중 하나입니다. 많은 포식동물들은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사냥을 합니다. 얼굴 앞에 있는 자신의 손도 알아보기 힘든 칠흑 같은 밤에도 맹수들은 여러분을 찾을 수 있죠. 더군다나 한밤중 숲속의 땅에는 곤충과 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은 익숙치 않은 길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항상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부상을 입을 가능성도 큽니다. 1번. 시계 없이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 시간을 확인하려면 태양 위치와 손을 이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태양과 지평선이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우선 손이 지평선과 일자가 되도록 팔을 듭니다. 손바닥은 얼굴을 향하게 하고 새끼손가락은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지점에 둡니다. 가능한 한 손을 움직이지 마세요. 자주 사용하는 쪽에 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이 더 세서 이 과정이 훨씬 쉬워지거든요. 엄지손가락은 계산에 방해가 되니 내놓지 않도록 하세요. 손과 태양 사이에 공간이 조금 남아있다면 다른 쪽 손을 그 위에 올려놓으세요. 위에 올라간 손의 새끼손가락이 아래에 있는 손의 검지에 닿아야 합니다. 손바닥은 마찬가지로 얼굴을 향하게 해주세요. 손가락이 태양에 닿으면 태양과 지평선 사이에 몇 개의 손가락이 있는지 세어보세요. 그러면 일몰 전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각 손가락당 15분입니다. 손가락의 개수에 15를 곱하면 대략적인 시간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손가락의 너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답니다.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또 다른 팁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아래 댓글에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삶의 밝은 면과 함께 해주세요.